네, 정치권에 취재하는 기자들이 생생한 취재 후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기자들 소개합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방중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나경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당 비대위 체제의 존립을 인정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정치권의 가장 달군 이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였는데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에 응하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먼저 나 기자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민주당은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민주당 그야말로 격양된 분위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 정권처럼 공포 정치에 나섰다 이런 반응부터 나왔는데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가 있기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는 끌어올리면서 여기다가 이제 전임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결국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그래서 망신 주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그 예측입니다. 네, 한마디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감사원은 이런 조사, 전직 대통령들도 다 이렇게 조사해왔다 이런 주장을 폈죠. 네, 감사원은 언론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입장문을 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런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공개한 건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낼 수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취지입니다. 질문서 전달 과정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건데요. 여당에서도 정당한 절차였다. 그리고 진실 규명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폈습니다. 네, 또 조사를 통보받은 당사자죠. 문 전 대통령도 입장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그 민주당은 또 당력을 모아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원이 그것도 퇴임해서 민간인 신분이 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윤석열 정부가 노린 최종 목적지가 문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문 전 대통령의 무례하다 표현으로 국민의힘도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사에 응하지는 않으면서 무례하다고 화를 낸 것이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한 시점이 지난달 말인데 이 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이번 달 초입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는 건데 여당 일부 의원들은 왜 이 시점에 공개를 했을까? 그것도 야당 의원들 입을 통해서 공개가 됐을까? 국감 앞두고 소위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우리가 할 말이다. 이런 반응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국감 전에 서면 조사 요구를 보냈느냐. 국감 후에 보냈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방 기자, 논란이 점점 커지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출근길 문답에서 한마디 했었죠. 네, 문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이었거든요. 답변 내용을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다. 따라서 대통령이 감사원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번 논란에서 거리두기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원과 대통령실은 무관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해프닝이 머지않아 발생합니다. 바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면서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 문자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이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방 기자, 수신인으로 적힌 인물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 그 이관섭 수석인 거죠? 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대통령실 조직도를 보면 전체 수석 가운데 가장
윗자리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대통령실에서 왕수석, 그러니까 전체 수석 중에 선임 수석이라고 불리는 수석입니다. 네, 민주당 반응 예상은 됩니다만 어땠습니까? 이럴 줄 알았다. 물증이 없었는데 확인이 됐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감사원 뒤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반헌법적 감사농단이다. 그리고 국기문란이자 헌정유린이다. 이런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반 기자가 얘기한 그 왕수석을 다음 주 감사원 국감이 끝난 이후에 고발하기로 했고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국정조사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체리 따봉 이모티콘 있지 않습니까? 다시 꺼내들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은 당무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뒤로는 체리 따봉 문자를 원내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독립기관이라더니 뒤로는 감사원을 통해서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는 감사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놓고 체리 따봉을 보냈지 않느냐.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감사원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민주당이 작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니까 국민의힘도 방어는 하지만 내부에서는 당혹감도 일부 느껴졌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문자 공개 파동, 이제는 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할 겁니다. 윤 대통령 다음 도어 스태핑에서 관련해 입장 밝혔죠. 네, 바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언론 보도에 관해서 문의를 한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감사에는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할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요.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이기도 하지만 또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 보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물어보는 거는 업무상 당연한 자연스러운 절차다. 기본 업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됐는데요. 문자가 유출된 게 바로 수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바로 그 당일에 이관섭 수석이 브리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관섭 수석이 전반적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그동안 기자들과의 스킨십도 적어서 이번 기회에 브리핑을 좀 해보자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그날 문자가 유출되면서 이관섭 수석의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이 이 수석의 브리핑을 공지했던 건 아니지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논란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이관섭 수석과 유병호 총장이 조금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정황이 보이기도 해서 대통령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실의 이런 거리두기 기조가 조금은 무색해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국정 지지율 29%를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한 주 사이 5%포인트나 오른 건데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직무수행 긍정 이유에서 외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방 기자, 지지율 반등의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긍정평가 이유 1위로 꼽힌 외교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그 순방 논란과 함께 2주 사이에 10% 가까이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이번 주 들어서 5%포인트나 올랐거든요. 그 이유로 응답자들이 외교를 꼽은 건데 그 이번 주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고 또 안보 관련 접견 일정들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기 속에서 한미 동맹 같은 안보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조금은 희석이 되고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도 출근길 문답에서 적극적으로 안보 이슈를 부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과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감 첫 주였잖아요. 국감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나 기자가 국감 제대로 들여다봤잖아요. 예. 여야가 외친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 펼쳐졌습니까? 제가 이번에 국감을 꽤 잘 봤는데 좀 아쉽지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감사는 없고 정쟁만 있다 이런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첫날만 해도요. 외통위, 법사위 그리고 교육위 등에서 정책보다는 정치 현안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좀 지배적이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거친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제 과방위 국감이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를 문제 삼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이둥지 저둥지 옮겨다니는 뻐꾸기냐.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하냐.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이 됐는데 탈원전 관련 활동을 해왔거든요. 이를 문제 삼다가 권 의원이 거친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감장에서 화제가 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 5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차 그림인데요. 이게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대통령 부부와 검사를 풍자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전시 주최 측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거든요. 이 논란 국감장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직접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문체부가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느냐?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고등학생 스케치북도 검열하려는 거냐? 윤석열 차에 폭주를 막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겹쳐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대통령이 밝힐 사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긴 했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조금은 당혹스러워하고 곤혹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가 과잉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이를 키운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사실 취임 때부터 줄곧 강조해왔던 철학이 바로 자유인데 이번 사태가 이런 자유라는 철학을 조금 손상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도 국정감사 이어집니다. 특히 오는 11일 화요일에는 논란의 중심에 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또다시 여야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공방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쟁은 좋지만 이번 주는 막말, 고성 오가는 국감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정책에 머리 맞대는 그런 국감이길 기대해 봅니다. 기자들의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생생한 정치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